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터 김덕호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졌던 시장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상승하면서 기술주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는데 자, 어제 우리 증시 엔비디아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선 또 반도체 관련주 힘을 잃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덕호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심에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 시장은 지금 현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제기하는 부분이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의 방향성인데 아직까지 연준 회사의 대부분 판단은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라는 입장보다는 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국채 금리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이런 AI라든가 이런 관련된 혹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전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수급이 오늘도 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2차 전지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지훈 대표님? 네, 그 장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일부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부담이 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주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주가 한 번 더 좀 탄력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어제만 해도 특별하게 공시에 나온 건 없는데 일종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을 필두로 전반적인 좀 훈풍이 다시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오늘장 4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부터 출발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정리드리겠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이미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오해가 있다라면은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 이용자에게서 굉장히 접근성이 강하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서버에 있던 수많은 정보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네이버도 제4의 전환기다라고 이제 주주들에게 다 이제 명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는 어떤 커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상용화는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주가를 계속 높이는 원인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선반되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 확장 국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미 이제 반도체들이 워낙 잘 갈 때는 또 2차 전지 안 가고 2차 전지 잘 갈 때 반도체 안 가고 이런 어떤 저울질이 좀 굉장히 심한 섹터가 두 섹터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 유럽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사실상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SDI를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배터리 제조사 3대사 중에서는 가장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도 상반기 R&D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열었을 때도 대부분 이제 R&D 인재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고 뭔가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오히려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으로서 좀 삼성 SDI를 한 번 더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SF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쪽을 이제 하반기에서는 실적이 조금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미 이제 수주량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뭐 30% 40%씩 올랐더라. 뭐 어떤 종목은 뭐 100% 이상 수주가 놀랐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주가 늘어났을 때 이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냐 이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설비 투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려면은 자금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기대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 장세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눈여겨보자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대장주였던 CS 윈드가 굉장히 낙폭을 많이 보이게 되면서 여기 이제 섹터들이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각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우리가 건설주들 잘 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어떤 대규모 주택 단지보다는 이런 어떤 사업, 특히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강해질 때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으로부터 받는 수주 규모들이 굉장히 많이 다문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사이즈가 다소 큰 네 기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삼성, SDI, SFA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까지 네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네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IT 세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3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3분기에는 매출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소폭 늘어나는 수준, 한 1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을 보고 있고요. IT 세트양 수요는 회복은 더디지만 그래도 IT 세트양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IT 세트 수요는 더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크고요. 전장량이 특히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증가한 그러니까 약 1,000억 가까이 전장량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MLCC 실적에 상당히 고무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에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사마콘덴서도 당연히 이 전장용 MLCC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각종 친환경차의 이 전력 변환용 콘덴서가 상당히 다각도로 다변화되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코퍼레이션인데요. 감성코퍼레이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빈으로 모델을 교체하면서 또 브랜드 인지도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역시 기대하는 건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중국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정확한 그 날짜가 안 나왔지만 이미 대만 진출했고 중국 하반기에 진출은 거의 확정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경쟁사 대비 이 검색량 보면 거의 2배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감성코퍼레이션이 지금 헤비아우터 쪽으로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헤비아우터가 기존의 스노우피크의 라인업이 20만 원대라면 약 가격이 50만 원대니까 2배 넘게 지금 비싼 고마진의 제품이 더 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분기에도 매출은 70%, 영업이익 100% 역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밥캣인데요. 북미 컴팩트 장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북미 시장이 그냥 일회성, 1년의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롱텀으로 지금 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캐터필러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농업 조경용 장비 G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2분기에 GME 장비가 22%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도 연간 최소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스테이치빌 공장을 캐파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 캐파 확대된 부분이 실적에 한 연간 30% 정도 애드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컴팩트 트랙터도 자체 생산 전환하면서 물류비를 전환하고 원가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통제도 잘하고 있고 매출, Q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배기가스 규제에 미달에 따른 지금 반사 수혜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에로티 백큐인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약 61곳의 2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 매출단에서 1,000억 이상 나온 회사는 12곳이었는데 7곳으로 줄었고요. 그 7곳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세메스, SFA, 탑 엔지니어링, KC, 원익 IPS, 에로티 백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아까 2분기에 매출 1,000억 되는 게 12개에서 급격하게 줄었고 영업이익 대폭 증가한데도 파크 시스템즈, 탑 엔지니어링, 인베니아, 에로티 백큐, 엑시콘, 뉴파워 플라즈마 그래서 훨씬 1분기보다 실적에 대한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회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 분모로 택한 회사가 에로티 백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갖고 오신 이후로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7월 중순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수요 회복에 확실한 시그널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가요? 네, 중국 회복 시그널에 대한 포착 못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당연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지금 4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세가 전환됐다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진출에 대한 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분기 사상 최대의 계속 매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한 40%가 넘을 정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감성 코퍼레이션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뭐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관점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규 관점은 중국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이슈가 확인이 되고 아마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나오면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앞서서 처음 소개드렸던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이미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가장 큰 부분들은 이런 생성형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챗GPT뿐만 아니라 뭐 빙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모델을 왜 차별화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이미 2021년도부터 하이퍼클로버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사용자 친화가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미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정보 자세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챗GPT 사건 얘기를 하면은 뭐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히 듣고 나면은 아니 세종대왕 때 어떤 맥북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이 부분들이 이미 기존 베이스 자산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네이버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기존에 쌓여있던 부분들의 연계는 오히려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어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해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많은 분들이 권유를 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의 현금 자산성과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일부 낙폭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서는 마찬가지로 연내 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26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중은 반드시 지양하셔라는 의미에서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20만 원 선도 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 26만 원 제시해 주신 만큼 네이버의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현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에로티 백큐민인데요. 상반기에 엄청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위 12개 중에 한 곳이고 영업이익 증가폭으로도 또 12곳 중에 최상위권에 속한데요. 이게 지금 잘 나온 게 중국 쪽 태양광, 원래는 이 회사 주력은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인데, 진공 펌프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태양광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제 대박이 터져가지고 중국향 매출만 대략적으로 하면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예상하는 건 올해 태양광 매출만 2,500억을 예상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상반기에만 중국향 매출 쪽으로 1,300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반기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 특징적인 게 영업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대에서 9.7%, 11.5%, 15%까지 지금 개선이 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원가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캐파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물류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지금 중국 쪽 태양광 관련돼서도 좀 일부 마진을 좀 잘 받는 거, 아무래도 수출 물량 나가는 게 마진이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비중이 지금 한 20%대 미만에서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가 그럼 계속 나쁘냐? 그러면 AI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관련돼서 이 광대형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거 관련된 핵심 공정인 TSV 공정에 진공 펌프가 반드시 쓰입니다. 그래서 TSV 공정 관련된 진공 펌프 수요가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공정 적용이 아까 말씀드린 TSV 공정 외에도 CVD 증착이라든지 에칭이라든지 이쪽의 시장 점유율이 진공 펌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 단에서는 연간으로는 계속
한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또 이것도 어제 또 급등이 나와서 최소한 한 7%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24,500원. 네, 24,5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월간 130%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7%가량 내려왔을 때가 매수 적절 시기이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에로티 베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 김지은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